많은 일을 하고 있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담즙 정체성, 정체성. 왜 증가하죠? 왜일까요? 늘어가는 간짓이 건들건들 간들간들. 아 부끄러워. 이거 홈쇼핑이 잘하는데. 엄청 부끄러워요. 자, 이번 편은 간이식후 간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앱 활용해서 간기능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체외과 간팀의 전임의 최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 바이타민 D, 성호 호르몬을 합성하죠. 글라이코겐 저장, 독성 물질 제거, 암모니아를 유래아로 바꿔서 배설하는 작업, 담즙 생산, 아미노산 합성과 단백질 생성, 그리고 에너지 이용을 위한 케톤체 합성, 갑상선 호르몬 활성화, 각종 호르몬 효소 생산, 바이타민 A, D, E, K 및 미네랄 흡수 저장 이런 기능을 하는데 조은주 선생님께서 간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간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서울대학교 병원 앱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하고 회원 가입하시고 등록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혈액 검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외래 전에 나왔던 혈액 검사들은 과거치까지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요 검사, 혈액 응고, 기타 등 알 수 있고요. 오늘 볼 이 간 기능들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 및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나와 있습니다. 외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검사 결과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수첩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혈압, 혈당, 키하고 체중을 특정 일시에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료에 많은 참고가 되니까 수시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 기능을 평가하는데 혈액 검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AST, ALT라고 말하는 아미노 트랜스페라제 검사가 있고요. 빌리루빈 검사, ALP라고 얘기하는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검사가 있습니다.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검사도 있고, 단백질 합성 능력을 보는 알부민과 프로트로민 검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pH라고 해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도 중요하고, 젖산균, 암모니아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폐하, pH 검사, 락틱 애시드, 암모니아 등 우리가 간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간이식 직후에 간 기능을 평가하는 데 보통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 기능을 보고 혈액 수치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간 기능 수치, 특정 시점에 이상 소견을 나열한다고 해서 간 기능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통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수치가 높다고 해서 특정 질환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 기능을 볼 때는 시점별 변화를 보게 됩니다. 간이식 이후에도 간 기능이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간이식 이후에도 다른 질환이나 간 손상 때문에 변화하는 양상을 보고 어떤 질환이나 병변을 추측하게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이식 직후에 어느 환자분의 황달 수치 변화와 PTINAD라고 간 합성 능력을 보는 수치가 있거든요. PTINAD라는 건 응고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길어질수록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간이식 직후부터 간 기능이 제대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의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빌리루빈, 합성 기능을 대변하는 프로스트로빈 타임을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화면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최신 수치고요. 앞쪽 한 2개 라인이 간이식 직전의 수치이고요. 간이식 직후에 보면은 이 수치들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있는 간을 제거하고 간이식을 했는데 프로스트로빈 타임이 늘어났다가 점점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수술 후 점점 더 낮아지니까 간이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빌루빈 항달 수치도 간이식 직전에 일부 조금 높았었지만 간이식 이후에 피크 레벨에서 점점 낮아지면서 간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AST, ALT는 어떤 걸 대변하는 거죠?
전신의 세포에 분포하게 되는데 ALT가 주로 간 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게 되고 AST 같은 경우는 신장 간, 행문근, 신장 적혈구의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도 분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온 아미노산들이 아미노기를 분해해서 글루타메이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저혈당 시에 TCA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거나 유레아 사이클을 통해서 독성 물질을 요소로 바꿔서 수분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AST라는 건 몸의 전신에 잘 분포가 되어 있고 ALT는 간에 특이하게 분포하는 효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간 손상이 있을 땐 이 두 가지 다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간이식 직후에 AST, ALT가 증가되거든요. 아주 깨끗한 간을 받았는데 간 기능이 왜 손상이 되죠? 이런 아미노기 전이효소 상승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평소보다 20배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 독성 간 손상, 허혈성 간 손상들을 감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 같은 경우 좋은 간을 받았는데 AST, ALT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식받은 간 자체가 어쩌면 허혈성 간 손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간을 툭 빼서 바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온열 허혈성 손상도 받고 냉열 허혈성 손상도 받는데 그 시간 동안 간세포 일부가 손상되게 되고요. 간 이식하면서 혈관 구조들을 연결하게 되는데 일부 연결 못하는 혈관 때문에 동맥혈이 제대로 못 가거나 정맥혈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우려혈이나 허혈성 병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손상을 대변하는 AST, ALT가 증가되게 됩니다. 네. 이분도 보시면은 이런 손상 직후에는 AST, ALT 증가되다가 차츰 안정화되니까 정상 농도로 급격하게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에 락틱애시드 젖산 농도가 아래쪽이 암모니아입니다. 이 농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기음이온의 대사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때 수소 이온을 처리하고 버퍼를 작용하는 역할을 간에서 하게 되는데 간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할 경우에는 이런 젖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락틱애시드가 간에서 70%, 신장에서 한 50% 대사돼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돌아와야 젖산 농도가 혈중에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간에서 암모니아산을 대사를 해서 유레아로 변환해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죠. 척추동물의 특징인데 마찬가지로 간이 기능하게 되면 이런 암모니아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 이식 후 간 기능 검사하는 목적이 뭐죠? 기증받은 간 이식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기능을 검사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이는 면역학적 원인과 비면역학적 원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가면역성 감염이라든지 원인 질환을 재발하는 경우에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일 수가 있고 비면역학적인 원인으로는 자발성 장기 기능 부전이 생기는 경우 감염이 있는 경우 이식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투여하게 되는데 이 약물에 의해서도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고 이식한 이후에 환자들이 다시 술을 먹는 경우에도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체중 증가가 많이 발생할 경우 지방간 등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도 간 기능 검사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한 20% 정도의 간 이식 환자들이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이식을 받는 경우거든요. 그 중에 한 40%가 술을 다시 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ALP와 GGT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어도 감마 GT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담도 손상이나 거부 반응이나 독성 물질에 의해서 간이 깨진다. 구분할 수 있나요? 환자의 병력 청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술 먹는 건 대부분 숨기십니다. 보호자 면담 또는 환자 면담을 해서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병력 청취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고요.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거부 반응, 담즙, 정체성 간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은주 선생님 편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추이와 병력, 간이식 받은 원인 질환 등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질환인지 추측하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조직 검사까지 해서 원인 질환을 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간 기능 검사라는 게 한 가지 요소만으로 원인 질환 및 간 기능 정도를 다 알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패턴을 보고 병력 청취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알부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 이제 간 세포에서 합성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알부민 합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써 이제 저알부민 혈증이 초래하게 됩니다.
간 경화 환자분들이 보통 복수차고 알부민 수치가 낮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능이 괜찮은 간을 받아서 알부민 수치가 금방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피부과에서 배곡 주사라는 거를 맞으면 피부를 조금 맑게 해주고 하얗게 된다고 해서 배곡 그런 주사라는 주사가 게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성분이 글루타치온이래요. 간에 뭐 좋다고 간 신데렐라 주사 같은 거. 네네네. 얼굴 하얘진다는.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 그래가지고 네. 아스타잔틴? 글루타치온은 잘 모르지만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간을 가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이런 거 몇 가지 해가지고 한 편을 찍죠, 다음 달에. 응.